우주의 역사는 대폭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진 초소형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진화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태양계의 일원으로서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부터라고 한다. 최초의 생명은 36억 년 전쯤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생명이 출현한 뒤부터의 지구의 연대는 발달한 단계에 따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는데 인류는 신생대 말기인 제4기에 출현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는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오늘은 아카시아 기록을 열람해본 롭상 람파가 말하는 인류의 영적 육체적 진화의 여정과 역사와 함께 죽음과 윤회, 록화, 차원의 세계 등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지음, 이재원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모든 것은 진화한다. 아기는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서 점차 성인으로 진화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다.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천사로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상의 동물들이 갑자기 인간으로 바뀌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모든 존재는 우주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의 종을 따라 진화해야만 한다. 인류 또한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 아카시아 기록을 열람해보면 인간의 최초 형태는 공 모양이었고 완전한 고체도 완전한 기체도 아닌 생물로서 어떤 혼탁한 젤리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눈이 하나였고 마음이 없어 모든 반응이 자동적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 종족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종족은 특정한 기관들이 밖으로 돌출했고 원숭이와 같은 미숙한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 종족은 원래의 구체가 분리하여 암수 양성이 생겨났다. 아마도 당신은 이제부터 나올 종족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중 첫 번째는 레무리아 종족이다. 전체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임. 레무리아는 실제로 존재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본능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다지 고양된 정서는 갖지 못했고 영적 추구에 대한 열망도 없었다. 이때 지구는 아직도 생성 단계에 있었다. 커다란 불덩이들이 내부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진이 일었으며 레무리아 대륙은 결국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레무리아 종족 다음으로 아틀란티스 종족이 등장했다. 레무리아인에 비하면 확실히 진일보한 종족이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좀 더 고양된 정서를 갖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적인 마음에 더욱 치중하여 과학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 슬프게도 수천 년 전에 원자폭탄을 제조했다. 핵폭탄이 터지면서 아틀란티스라 불리던 땅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생존자들은 여러 변방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 일부가 방사능의 영향을 받으며 변종이 생겨났는데 그로써 아리안 종족이 등장한 것이다. 아리안 종족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서 그들에게 영적 세계를 운운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깨트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쓸모없는 짓이다. 하지만 이 여섯 번째 종족은 추상적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물병자리 시대에 결국 영적 마음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영적 진화 후에 우리는 한층 고양되어 일곱 번째 종족의 능력을 획득하게 되리라. 지상에는 이미 일곱 번째 종족이 내려와 있는데 그들은 소수지만 씨앗이나 핵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일곱 번째 종족은 태양계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지식을 갖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은 발전하고 진보하게끔 되어 있다. 죽음. 비의적인 의미로 보면 죽음은 유체, 영혼을 육체와 연결시켜주던 은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다. 죽음은 탄생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죽음은 다른 존재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죽음의 실상을 알게 되면 자살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은 나쁜 일이다. 자살자는 죽음의 저편으로 가는 즉시 가련하게도 다른 육체, 태아 속으로 대밀려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 지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날들이 정해져 있다. 즉 우리의 출생시와 사망시는 정해져 있다. 그런 거로 누군가 자살을 범하면 그는 지상으로 다시 보내져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만약 그가 살아야 하는 달수가 얼마 안 된다면 사산이 될지도 모른다. 그가 2, 3년을 살아야 한다면 아기도 2, 3년 만에 죽을 것이다. 죽음은 좋은 것이다. 만약 이 미개한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죽음은 지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를 진화시키고 초자아의 견문을 넓힌다. 윤회. 호모 사피엔스 지구인은 그저 초자아에게 특정한 삶의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명망 있는 과학자들도 인정하듯이 우주의 무수히 많은 행성들에는 그 나름대로의 주민들, 우주인이 있다. 몇몇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들로부터 오는 무선 메시지에 파장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오래전인 19세기 초에도 진공관 발명가로 유명한 니콜라스 테슬라가 다른 행성에서 온 신호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말코니 또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두 저명 인사는 곧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듯 그것에 관한 연구를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과 소련의 정부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아마도 소련은 공산주의를 지구 밖에도 심고 싶은 모양이다. 사람들은 이 지구에 특별한 경험을 얻으려 오는데 어떤 가르침에 의하면 지구는 일종의 지옥이라고 한다. 한 개인이 지구에 오는 것은 단기간에 적나라한 경험을 하고 그 정보를 초자아에게 보내어 분석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황도대의 사분명과 12궁을 번갈아 택하면서 몇 번이고 지구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대학생이 균형 잡힌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컨대 이번 생에 양자리로 태어난 사람은 다음 생에 그 반대 성향의 궁을 택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황도대의 모든 사분명과 모든 궁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쾌한 사건을 경험한다. 그렇게 배움을 마치고 나면 굳이 이 지구에 다시 태어나겠다는 유별난 열망이 없는 한 지구에서의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얻은 교훈을 간직한 채로 지구라는 학교를 떠난다. 로카. 로카는 존재의 차원을 뜻한다. 거기에 거주하는 이에겐 온전히 하나의 세계인 그런 차원 말이다. 예컨대 우리는 지상에서 서로에 대해 분명하고 실질적인 창조물들이다. 또한 유령들은 다른 유령들에 대해 분명하고 실질적인 창조물들이다. 모든 존재가 자신이 속한 세계 속의 다른 실체들에게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우주에는 여러 로카, 여러 존재 차원이 있다. 그들 모두를 논하자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순전히 애시로서 지구라는 물리적 세계가 있는 반면 지구에선 보이지 않으나 유체 상태에서는 뚜렷이 인식되는 유체계가 있다. 우리가 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유체계야말로 분명하고 실질적인 세계이다. 더 차원 높은 로카를 여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체적, 영적 분자의 진동수도 더 높아진다. 당신이 후광의 광채를 닦아서 이 지구를 떠나면 세 번째 로카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이 저급한 지구와는 달리 불충하거나 사악하거나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